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여주니 이 지수 올라가기가 이렇게 수월합니다. 대장주가 몸을 푸니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일제히 기세가 좋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시총 1위고 시장 리더고 또 국민주죠. 그런데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15위라고 합니다. 미국 시총 1위가 애플인데요. 애플의 6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대만의 TSMC에도 20% 정도가 뒤집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점검 김영철 와우넷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차분단 힘있게 올라가서 저 말씀드렸지만 지수 흐름도 좋고 그런데 네네. 이거 전차분단 계속 갈까요? 이제 시작일까요? 일단은 이제 시작이라고 사실 보긴 해야죠. 왜냐면은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지금 6월 달이니까 거의 한 4, 5개월 정도를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이제 받았는데 결국에는 지수가 상승할 때 보면은 그 전차 군단이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쪽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 이쪽 섹터가 움직이면 올라와야 이제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이런 이제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가 사실 전차 군단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쪽 움직였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움직였는데 아마 거의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지수 이야기 할 때마다 삼성전자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엔 8만 원 안착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 이거는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고 이제 2분기 때 실적 하고 이제 하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그 전망들을 서서 이제 땡겨 오면서 주가를 상승 트리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상승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면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왔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붙었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돌아 나올 만한 자리에서 이쁘게 돌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죠. 그러면 대표님은 6월 장세는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좀 좋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일단은 전차군단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렇게 빠질 룸이 거의 보이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8만 원이 거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8만 원 깨졌을 때 아마 제가 나와가지고 질문 주셨을 때 이건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가격적으로 크게 빠질 만한 룸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장의 그 분위기가 조금씩만 바뀐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전차군단 대표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차군단이 올라가면 지수단으로는 좀 끌어주겠지만 그 네. 외에 소외되는 좀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 안 나올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외에 소외되는 업종들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이제 전차군단은 어쨌든 IT 성장 섹터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전기차라는 새로운 이제 그 부분들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됐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성장 섹터가 계속 쉬는 동안에 그간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비재들이 단기간에 이제 조금 그 빈자리를 조금 채워줬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좀 나오는 자금들이 이쪽 성장 섹터 삼성전자나 현대차 중심으로 이제 조금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들어오고 계속 이제 키 맞추기가 되면서 지수가 점진적으로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상당히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위안화가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강세잖아요. 네, 지금. 위안화랑 우리나라 지수랑 상당히 그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이제 백테이터들이 있고 이제 그런 데이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수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쉽지는 않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긴 횡보 끝에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래쪽이 막혀 있으면 위쪽으로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시장에서 좀 잘 대응하시면 괜찮은 수익이 좀 하반기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 시장 이슈 점검 들어가죠. 왜 네네. 대표님하고 거의 이제 한 달에 걸쳐서 의식주 시리즈를 중간에 좀 다른 것도 하긴 했지만 네네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의식을 했고 우리가 네네. 이제 드디어 네네네. 남았는데 오늘 그거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의식주를 한다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아마 광고 이야기도 한번 좀 드렸고 그 다음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해서
이제 그 미용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이게 이제 그 건자재 건설 쪽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정책적인 기조가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실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뭐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뭐 집값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번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대선도 있고 정책적으로 이 건설 쪽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환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는 상당히 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역세권 용적률도 이제 상향한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쪽이나 건설 쪽의 투심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이제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꺾이기는 어렵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이제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건자재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좀 방대하잖아요. 네네네. 상당히 또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파일이라고 뭐 좀 부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멘트 관련된 그런 종목들 좀 있을 거고 나중에 가면은 뭐 가구라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다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일단은 뭐 투자라는 게 손쉽게 내가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접점에 있는 나의 생활과 접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았을 때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좀 수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콘크리트나 아니면은 그 시멘트 그다음에 콘크리트 파일 뭐 이런 이제 부분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이제 뭐 가격 전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저는 건자재 쪽 안에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한샘, LG하우시스, KCC, 하츠, 대림비엔코 이런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이제 가구 관련된 이쪽이 여전히 조금 뭐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이유는 사실 1분기 때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분기 때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죠. 이쪽이 뭐 한샘이나 아니면 LG하우시스, KCC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흔히 말해서 건설 건자재라고 이제 건자재 쪽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일컬어지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조금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부분들이 단기간에 이제 꺾이기보다는 조금 추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상당히 랠리를 보여줬거든요. 뭐 그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샘이라는 기업 자체가 정말로 이게 진짜 몇만 원대, 그러니까 몇만 원대라는 게 제가 항상 건설 건자재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한샘을 예를 드는데 이게 25,000원짜리였었던 주가가 네. 예, 이게 한 1년 반, 2년 만에 34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약 한 2년 동안에. 근데 그때 상승의 논리는 가구 시장의 이제 표준화, 그다음에 이제 이사 수요 확대, 그다음에 착공 물량 증가,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수요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케아가 이제 좀 들어오면서 멀티플을 좀 상향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가 이제 주식 관점에서는 주가가 계속 쉬었고 지금은 어쨌든 건설 건자재 이제 건설 쪽 분위기가 좋으면서 같이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건설 쪽 좋아지면서 같이 이슈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이제 1분기 실적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이제 기사로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강남의 그 가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혼수나 아니면 가구 용품 하는 그런 이제 패키지들이 1억짜리 패키지들이 정말로 그냥 엄청 잘 팔린다라는 부분들이 기사로 실질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이면은 어쨌든 이쪽 시장에 대한 이제 인테리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좀 있지만 이게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해외 여행을 못 가잖아요. 보통 이제 해외 여행 가가지고 이제 써야 될 비용들을 네. 그냥 내가 그쪽에다가 조금 뭐 들여가지고 좀 더 고가의 좀 더 좋은 이러한 부분들을 쓴다. 그런 쪽으로 이제 소비가 이쪽으로 조금 움직였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게 뭐 해외 여행이 단기간에 막
터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러한 이제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샘도 그렇고 그 관련해서 종목별로 좀 뭐 언급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형주 중에서는 한샘 그다음에 이제 LG하우시스, KCC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는 사실 이제 예전에도 이제 같이 이제 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네. 그런 종목인데 하츠랑 이제 맞아요. 대림비엔코가 저는 제일 이제 좀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이 앞전에 한 4월 달, 5월 달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두 종목 다 이제 전고점 부근에 이제 주가를 좀 갖다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의 관심이 이제 좀 높다 보니까 하츠는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후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MS가 50%가 넘는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부동산 경기가 조금 뭐 당연히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이 없었다는 건 그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을 제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쪽에 대한 수요로 이제 커버가 되면서 이익을 끌어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세대 환기 시스템이 예전에는 이제 좀 인원수 높은 100세대 정도의 이제 의무 설치였는데 그게 이제 조금 강화가 되면서 그쪽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냥 가격적인 부분들은 12,000원에서 한 3개월, 2월 달부터 좀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돌파되면은 뭐 다시 한번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린비엔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제 욕실 쪽에 이제 넘버원 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8,000원대 계속 이제 돌파를 못했었는데 마찬가지로 4월 달에서 6월 달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돌파되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거래량이 많지는 않고 작은 종목이긴 한데 한 1,400억짜리 정도 되죠. 동양 파일이라는 거 앞서도 이제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이제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이 그 파일 PHC 파일이 좀 부족하다라는 네. 기사가 아마 이 앞전에 이제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3,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여전히 뭐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근데 단 이 동양 파일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뭐 투자가 괜찮게 보이시는 분들만 하시지 웬만하면 그냥 대림비엔코나 하츠 정도를 뭐 거래량도 충분히 동반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두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가구주도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가구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가구는 아마 어제 이제 그 NX가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제 네. 오늘 이게 약간 이제 뭐 정치성 테마성 이슈가 붙으면서 아마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외에도 가구도 여전히 좀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그 가구나 이쪽 안에가 리모델링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이제 좀 증가가 되면서 움직임이 한번 이제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이제 그 질이 좀 높아질수록 이런 이제 가구나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제 선진국에서 계속 이제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구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쪽으로 좀 국한해서 본다라고 할 때 건자재 관련해서 탑픽은 대표님은 뭘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사실 이게 B2C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게 이제 앞서도 하츠나 아니면 데린비엔코는 이제 뭐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국보 디자인이라는 기업 조금 뭐 관심을 가져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이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이쪽에서 인테리어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마진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이쪽을 좀 볼만한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도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공실률이 이제 조금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공실 쪽이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임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공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임대를 하려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조금 이제 당연히 이제 깔끔하게 좀 해놓거나 잘 갖춰놔야 이제 새로운 이제 구매자들, 세입자들을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때 이제 IT 쪽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상업용 쪽으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런 수요들이 충분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뭐 실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MS 1위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재무도 뭐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목표가는 조금 뭐 짧기는 한데요. 27,000원 정도. 네. 정오점 전 고점 수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2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뭐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해수 캐스터 연결해서 이 시각 특징주를 들어보고 네네. 혹시 시간이 되면 저희가 앞서 했던 의와 식에 대해서 한번 점검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캐스터. 삼성전자가 20일 만에 83,000원을 회복한 오늘 시장도 마디 저항선이었던 3,250포인트와 또 990포인트를 탈환합니다. 오후 들어서 더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시장. 그 중심에는 그동안 푹 쉬었던 전기전자 업종이 호흡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을 정리해보는 종목 카테고리별로 나눠볼까요? 먼저 수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외인기관 동시매수 오늘 1위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4일째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투신 중심의 기관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주가 5거래일 연속 상승 83,000원 선을 탈환해줍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8조 원을 넘어섰던 가운데 이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당연히 공매도 비중도 클 수밖에 없었겠죠. 이 5월엔 테이퍼링 우려와 함께 공매도의 문매를 맞았던 삼성전자.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또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3, 4분기 실적 개선폭을 감안하면 주가 하방은 지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후에도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면서 지수 상승 중심을 잡아주는 오늘의 삼성전자입니다. 자, 테마는 얼마 만에 묶어보는 IT인지 모르겠네요. IT 보시죠. 오늘 외인기관 모두 전기전자 업종 5천억 원을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이 조만간 재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반도체 대표 생산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비롯 시스템 반도체까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인데요.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LG전자까지 오늘 일제히 좀 견조한 상승세 오후 들어서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서럽게 소외됐던 5G 관련주들 이틀 조정 후 오늘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투자 재개 기대감에 삼성전자 벤더를 중심으로 다시금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네요.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9% 가까이 상승하는 에이스테크입니다. 그리고 일부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폴더블폰 관련주도 강한 하루입니다. KH바텍은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종목은 한국석유 체크해보시죠. 간밤 국제유가가 또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71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량을 증산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유가는 상승했고 외신 CNBC는 그간 억눌렀던 수요가 늘면서 유가가 3년 안에 배럴당 무려 100달러 선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늘 유가 관련주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S-오일이 1년 7개월 만에 10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기록했고요. 그 밑단의 사이즈가 작은 좀 유가 상승 수혜주들에도 매기가 쏠렸으나 현재는 상승폭 대부분 반납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한국석유가 그래도 오후에도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종목 SM까지 체크해보시죠. 시장에서 환호하는 이슈는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카카오와 네이버지만 사실 요즘 에스파 노래 듣는데 푹 빠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에스파에 아주 푹 빠졌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잇는 이 메타버스 세계관의 아이돌 컨셉이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SM은 H.O.T, 동방신기 등 매번 세계 유행의 시작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획사죠. 주가 5월 내내 올라왔고 시총은 1조 1천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가 5만 7천 원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김영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이 네 종목 중 어떤 종목의 매매 전략, 투자자분들이 꼭 필요한 매매 전략일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저는 지금 사도 뭐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일단은 하방의 마지노선은 8만 원이고 8만 원대에 최대한 붙여서 뭐 분할로 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목표는 8만 5천 원, 9만 원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와 식 우리 다뤘던 그 종목 네. 뭐 말씀하시고 나서 주가들이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뭐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죠. 뭐 종목 말씀드린 거 위주로 네, 그러시죠. 네. 아마 의식주 이게 사실 뭐 컨셉을 그렇게 잡고 온 건 아닌데 의식주를 제가 첫 시간에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첫날 SJ그룹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SJ그룹 하면 26,000원 이하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3만 원도 넘겨서 지금 견조하게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FNF랑 휠라홀딩스의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쪽에 브랜드를 가져와서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국내랑 중국 시장에 먹히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SJ그룹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헬렌 카멘스키랑 그다음에 이제 칸골에 대한 움직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식 관련해 가지고는 CJ 제일제당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을 때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고 기업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49만 1천 원 찍고 그 앞전에 이제 찍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의 변화는 PHA라는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포커스로 좀 잡고 있거든요. 녹는 플라스틱에 대한 그 성장성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했던 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라고 해서 이제 덴티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한 20% 30% 정도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증권사 목표가 그때 TP가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가 한 18,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저는 18,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4,350원 정도고 여전히 수급이랑 그다음에 흐름도 견조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지난 시간에 조금은 재미없는 섹터이긴 한데 광고 쪽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교롭게 말씀드리고 나서 한 증권사에서 광고 쪽 리포트를 상당히 다루면서 그 안 움직이던 제일기획이 그날 하루만 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심플하게 국내에서 나오는 지금 모든 소비나 아니면은 그 주가의 흐름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온 그 패턴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신 보급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관련된 주식들을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좀 찾으시는 것도 좀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의식주 시리즈 일단 여기서 완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